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하여 네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그 언젠가라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착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 나에게 없는, 나에게 부족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또는 그걸 성공하고 이루어내고 나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뭔가 조금 잘못됐다. 왜?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불만족, 불충족한데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 만족, 충족된 상태로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나의 내일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손발, 팔다리는 아직 멀쩡하거든요. 근데 내일 나의 한쪽 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한쪽 손이 없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있는 지금 상태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말이 좀 이상하다고요. 내 눈이 멀쩡하게 뜨여 있는데 내일 갑자기 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서 그때가 되면 지금 두 눈이 멀쩡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왜 여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제가 1화에서 또는 2화에서 있죠. 재수생 시절 왜 내가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아직 젊고 20대 그때라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나의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조차도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를 알고 있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고 난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아버지 없는 지금은 조금 한 구석이 허전해요. 네. 그러면 아버지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일은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통 잊어먹습니다. 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요, 사람은. 저는 제 아들이 있고 제 와이프가 있고 제 동생, 남동생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내일이 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나의 내일은 보장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아들의 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아들을 볼 때는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아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내 아들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내 팔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내 눈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러면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이것이 항상하지 않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이제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의 이미 채워져 있는, 지금 이미 채워져 있는 것에 만족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면, 마누라, 와이프를 보면, 부모님 보면, 동생을 보면, 멀쩡한 내 눈, 내 손을 보면, 제가 멀쩡하다고 자꾸 하니까 멀쩡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에게도 무언가는 멀쩡한 게 있어요. 뭐 저도 제가 멀쩡하지 않은 게 있듯이 나에게 있는 멀쩡한 것,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거기에 감사하는 것, 그걸 감사하는 순간, 감사와 불충족은 반대편에 있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이제 그 언젠가에 대한 이해를,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만족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저보고 무조건 밤 9시 전에 집에 들어오라 라고 강요를 했고, 또 집은 가난해서 저에게 충분한 저 대학 생활을 마음대로 방탕하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소개팅하고 마음대로 막 밥도 사 먹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의 마음은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고, 아버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들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아버지에 대해 반항, 나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나의 욕망, 이런 것이 막 부딪히는 와중에 또 자기 맘대로 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1년을 보내고 결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학사경고를 한 번씩 받아서 학사경고 이제 2번 연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2학년 1학기 한 번 더 받으면 퇴학을 당합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학사경고를 또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2번 연속 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아주 밝았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깔깔깔거리면서 막 행복하게 걸어 내려오고 있고, 한쪽에는 또 남녀 커플도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싹 내려오는데 너무 그네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데 남이 행복해 보이니까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이 뭐 강요하는 아버지도 없을 테고 집안도 좀 부자고 내같이 이렇게 하진 않겠지라는,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은 다 갖고 있겠지,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은 것을 겪을 리가 없겠지, 아주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을, 내가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다른 아버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닌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학사경고를 2번을 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내만 이런 거야. 아, 내만. 자, 이거는 또한 나의 착각이다. 집이 가난한 것은, 내가 아무리 집이 부자이길 바란다고 해도 갑자기 부자로 폭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쫙 몰려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꾸릉하고 천둥도 치고 잠시 시커매지더만, 대낮인데 새까매지더만 빗방울이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간절히 제발 비가 뿌리지 말고 그냥 확 하늘이 다시 밝아졌으면 좋겠어 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저 비 먹구름이, 이 짙어진 먹구름이 뿌릴 만큼 뿌리고 나서야 그리고 다시 해가 뜨겠죠. 그전에는 비는 뿌릴 만큼 뿌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은 그냥 그대로. 근데 내가 아무리 지금 비 뿌리지 말라고 바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빗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지는데 비 내리지 않기를 아무리 바래도 좀 이따가 비는 팍 폭우가 쏟아지겠죠. 그럼 비를 맞으면서 내가 비가 안 내리길 아무리 바랬는데 왜 비는 내리는 거야 하고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제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기를 하고 아무리 바랐는데 아무리 바래도 집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이 가난한 사실 그 자체는 그거는 현실 그대로인 거죠. 아버지가 엄한 거는 그냥 엄한 거예요. 그걸 내가 그렇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많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월요일 되면 월요병을 겪으실 거예요. 월요일이야. 일하러 가야 돼. 제발 토요일, 일요일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매일같이 백수였으면 좋겠어. 일하러 가야 돼.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월요병을 겪습니다. 아니면 일요일 밤에 내일 월요일 벌써 일요일 벌써 주말 끝났어. 월요일 아침에 가면 기분이 막 출근해서 막상 일하고 있으면 별로 뭐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막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도 약간 우울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뭡니까? 월요일은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현실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방향을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과 부딪히는 내가 원하는 것, 그렇지 않은 현실. 비는 내리기 직전인데 내리지 않기는 막 바랬는데 비가 확 내려버렸어요. 왜 비가 내리는 거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가난하지 않기를 근데 집은 이미 가난한데 남들처럼 부자였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야? 남들처럼 나도 돈도 쓰고 소개팅도 하고 밥도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고 술도 한 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 번 술 한 번 사고 선물도 주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왜 가난한 거야? 근데 가난한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의 불행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이 콱 넘쳐나는 겁니다. 비가 팍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건 그냥 내리는 거예요. 비를 맞아도 비는 맞네. 아무런 마음의 갈등에 무슨 말입니까? 비가 내리든 말든 그냥 비 내리는 건 먹구름이 몰아치고 번개치고 폭풍을 불고 바람 불고 이제 비 내린단 말이에요. 비 내리는 것은 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잖아요. 마음의 변화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면 비가 확 내리면 왜 비가 내리는 거야 하고 울겠잖아요. 현실은 현실 그대로 내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내가 고칠 수 없는 외부적 사실, 현실 그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뭐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어느 날 집을 일으키는, 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쵸? 아버지가 엄하다. 뭐 아버지는 엄하게 해도, 뭐 아버지가 엄한데 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아닌 거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탁 해버리는 순간, 아버지가 엄해서 내가 억울해, 내 맘대로 못해, 실제로 자기 맘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쵸? 나는 아버지가 9시까지 오래도 그걸 지켰습니까? 마음으로는 불편하면서도 반항해서 9시까지 안 오는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불편했죠. 왜 불편합니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는 9시까지 안 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현실을, 사실을, 외부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 때, 그 순간 마음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은 내가 부정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현실 그대로예요. 그럼 이거 부정하는 마음은 뭡니까? 내일이 있으리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저걸 해야 행복하겠다는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착각이다. 그러면 될 것이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될 것이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원망하는 마음에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게 할까? 왜 나는 뭔가 안 될까? 나에게 없는 것을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갖고 있는 한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탁 하는 순간, 이해를 하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집이 가난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다. 그거는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잘못됐죠. 왜? 앞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봤자 비는 내려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단 말이에요. 해가 뜨지 않기를, 지금 해가 뜨지 않기를 바라도 해는 확 떠올라요. 근데 해가 뜨지 않기를 확 바라고 있다가 해가 떠올라 버려서 하고 고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늙지 않기를 늙어가요. 아침에 거울 보고 얼굴이 주름이 졌네. 주름 졌다고 막 우울하면 어쩝니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렇겠죠.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사람은 불공평하며 자연은 그런 겁니다. 그냥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순간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해야 행복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할 일 묵묵히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면서 나의 이상, 꿈,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시지 않아요? 뭐 자아 실현,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또 돈도 벌고, 뭐 어머니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행 보내드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 아들, 내보다는 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 열심히 돈 번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고 나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인정하라. 주어진 것에 감사해라.
내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조차도 사라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가 이제 정신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각 화에서 하나씩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메모하고 적어두고 깊숙하게 이것을 새길 때 삶이 바뀌게 됩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